네, 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이 연말 정산과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 정산이라고 하죠. 네.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 세금을 음. 돌려주고 또 적게 낸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이 바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인데요. 매년 연말정산 할 때면 새롭고 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건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네네. 보통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부턴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음. 바로 회사로 자료를 넘겨주게 돼서 작년보다도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 그래요. 간소화 서비스가 더 간소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는 합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거 할 때마다 좀 새롭다 이런 네. 느낌들을 많이 봤는데 뭐 인증도 해야 되고 또 음, 자료도 제출하는 게 뭐 좀 쉽다라기보다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을 하는 것도 좀 불편한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또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할 수 있는 7가지,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 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이렇게 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이 간편 인증을 하지 않아서 좀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4가지,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가 더 추가돼서 총 11가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도 조금 더 편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달라진 연말 정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가장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달라졌다고 하죠. 네.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확대가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건데 신용카드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됐고요. 또 전통시장 이용액이 지난해 대비 5%가 넘게 늘어났을 때 이 증가한 금액의 20%를 공제해 주는데 네. 다만 이 2가지 공제액을 합해서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조금 더 확대가 됐다는 거 이거 네. 기억하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우선 대중교통 공제율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40%였고요. 또 하반기에는 2배나 올라서 80%가 됐습니다. 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와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되고요. 또 택시나 비행기는 제외가 됩니다. 또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가 됐는데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이제 400만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네. 또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자로 총 급여 55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7%로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각각 상향됐고요.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17%로 조정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중교통 공제율 또 무주택자에 대한 공제 한도 상향 소식 살펴봤고요. 그 지출 가운데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이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의료비 부분은 먼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과 출산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네. 특히 난임의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엔 공제율이 지난해에는 20%였는데요. 이번에 30%까지 인정해 줍니다. 네. 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등을 위해 사용된 의료비도 보통 의료비보다 높은 20%가 인정되고요. 다만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네.
또 형제 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도 없는데요. 이거는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세제 지원들의 혜택들이 좀 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밖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기부금 관련 공제 소식인데요. 네.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낸 기부금에 대해 정해진 한도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지난해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5%포인트 공제율 상향 적용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돼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선 연간 1,000만 원까지는 공제율 20%, 연간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35%가 적용됩니다. 네. 여기에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시 내년이 되면 원래의 공제율로 복귀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법정 지정 기부금을 합산해서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 원까지는 20%가 적용돼서 200만 원. 여기서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돼 175만 원. 이렇게 총 37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게 이제 올해까지 네. 더 연장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네. 어떻게 되나요? 네, 만약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기부금 단체인 종교단체나 복지시설 등 국세청 자료를 제출 여부를 직접 연락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네. 또 기부금 단체를 발급받아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대상 금액은 또 거주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근데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대상의 금액에 포함되고요. 또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뭐 다소 좀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기부하신 단체에 직접 연락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좀 발급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이런 저 연금과 관련해서 꿀팁이라는 걸 발표했던데 이거 어떤 건가요? 네, 1년에 받는 총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이제 세제상으로 유리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노후 자금, 연금이잖아요. 네. 일종의 연금도 소득이라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금을 너무 떼가면 아깝죠. 아깝죠.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금 소득의 세금을 매길 때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종합과세와 또 연금 소득만 따로 보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하는 게 바로 분리과세인데요. 분리과세는 1년 동안 받는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액수의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근데 이 연금 소득을 1,200만 원 이하로 낮추게 되면 3.3%에서 5.5%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200만 원을 넘는지 아닌지를 계산할 때는 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제외하고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 연금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후에 소득 여력이 있는 분들은 뭐 1,200만 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사적 연금은 특히 또 연령에 따라서 분리과세 기준 세율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예. 뭐 만약 만 55세 이후에도 돈을 벌 여력이 있다면 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이제 유리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지방세 포함해서 5.5% 연금 소득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세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줄어듭니다. 70세를 넘겨서 80세 미만인 경우는 4.4%가 되고요. 또 80세 넘어서 이걸 미루게 되면 3.3%로 크게 세율이 낮아집니다. 네. 또 요즘은 뭐 65세 이후에도 소득을 얻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소득이 일부 있다면 수급 연령을 늦춰서 최대한 낮은 세율로 혜택을 받는 것도 좀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에서 굳이 더 많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아까우니까요. 예, 그런 거군요.
자, 이런 것들 좀 잘 따져 보셔서 지금부터 노후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